이제 다들 모이셨는데 저희가 오늘 촬영의 주제가 디지털이에요. 네, 디지털. 이제 디지털에 뭐 요즘에 또 화두기도 하고 저희 그래서 어떻게 좀 촬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 다들 디지털 하면 뭐 떠오르는 것들 좀 있으세요? 저는 TV? TV? 네. 요새 스마트 TV 시대잖아요. 틀면은 그냥 집 안에서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쇼핑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디지털로 인해서 수혜를 입는다? 역시 저는 로봇 로봇도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로봇 뭐 디지털하면 딱 로봇이죠 아무래도. 로봇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나요? 제가 들어보니까 지인이 설명을 해줬는데 부천에 로봇파크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도 같이 갈래요. 로봇 관련해 갖고 말씀하실 때 이제 이런 청소기 같은 것도 있고 막 얘기했던 뭐 TV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로봇화 되는 거잖아요. AI나 뭐 산업화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융합되는 이제 IoT 관련된 부분들이 또 많이 화두다 보니까 IoT인데 다들 경험해 보신 거 좀 있으세요? 나는 그 IoT 관련해서 얼마 전에 사내 그 연수에 참여했는데 그 아마존 그 IoT 팀이 와서 우리한테 시연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코엑스에서 또 다른 다양한 제품들도 좀 보여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면 오늘 같이 가보도록 해요. 네. 평소에 좀 관심 있었던 분야 하드웨어적인 게 좀 끌리는 게 있어서 로보파크 쪽으로 좀 저는 이동을 좀 해볼게요. 출발하실까요? 네. 한번 하실까요? 조명 켜줘. 신작 178. 바로 나오네. 아. 생각보다 크네. 심전도 모니터링 시스템이네. 너무 빨리 달리는 건가? 여기 핸들이 조금 민감하네요. 실제 차보다. 운전할 때 어떤 생체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든지 그러면 차를 자동으로 세우고 이제 앰뷸런스를 부른다든지. 이게 그러고 보니까 치안에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좀 어두운 골목길이나 이런 데 해놓으면. 세콤을 이걸로 해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로봇 물고기. 이게 보고 싶어 하셨다 로봇. 네네, 이거 제일 보고 싶었어요. 진짜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아크릴이랑 해서. 실리콘으로 들어있는 거. 네, 좀 이제 뭐 이렇게 탐사하고 좀 적군 살피고 뭐 약간 이런 용도로. 사용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네. 잘 다녀오셨어요 IoT 전시회는요? 제가 거기서 경험했던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뭐 금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들어가지 못한 통제구역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요거 어떤 시스템이에요? 네, 비콘을 활용한 위치 측의 솔루션이고요. 위험 지역이라든가 보안 지역 내 작업자의 위치 실시간 파악한 다음에 이상 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도와주는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이제 영업점 같은 데서 이동하다 보면 관리자 이슈, 그러니까 출입 제한에 대한 관리자 이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는 들어갈 수 있고 어디는 못 들어가고 반대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출입자 정보에 대한 관리들이 매번 이제 리스트업 해갖고 막 등록하고 이런 것들이 번거로움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제 개인별로 이런 앱을 설치하거나 하면 그런 거 관련 없이 누구나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체크가 하면서 뭔가 업무 효율성이 좀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산업에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안면 인식 시스템이 있었는데. 내 얼굴이 나오네. 얼굴이 나오시네요. 얼굴이 나온 횡단보도를 건너는 건가 봐. 이게 아마 안면 인식 시스템인데 얼굴을 보고 나이까지도 체크한다는 거지. 스마트카가 이렇게 오다 보면 노인이 지나가니까 속도가 자동으로 제어된다든지. 네, 그 CCTV 물론 기존에 많이 깔려 있는데 거기에 안면 인식 시스템을 실제로 넣어서 활용했던 멕시코가 2009년 이후에는 범죄율이 30% 가까이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시화 되는 거죠. IoT 도시화.
그래갖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사물이 홈뿐만 아니라 산업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통합되는 이제 도시화되는 IoT의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누구 하나 이제 뭐 신호등 하나를 건너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어디 위치에 있든 간에 누군가 이거를 다 통제할 수 있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힘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관리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도 되게 관심사인 것 같더라고요. 로봇에선 또 다른 거 뭐 재밌으셨던 게 근데 왜 꼭 이렇게 사람 얼굴 같은 걸 갖다 놓을까요?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외계인들 그릴 때도 외계인들도 항상 눈코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을 많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만들면 친밀도가 높아가긴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닮으면 그 불쾌한 골짜기라고 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낀다고 해요. 좀비나 시신을 봤을 때 우리가 호감도가 뚝 떨어지잖아요. 인간의 모습을 애매하게 닮아버리면은 호감도가 떨어지고 다시 동질한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는 다시 호감도가 올라가는. 인간이 닮기 직전 모습까지만 닮아버리면은 굉장히 불쾌감을 느껴가지고 아직 그 로봇의 모양이 거기까지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인공지능 하면은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알파고잖아요. 저는 알파고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당연히. 왜냐면 이게 짜여진 그 틀 안에서 뭔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다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결을 한 거니까 당연히 저는 알파고가 이길 거라고 응원했었어요. 알파고 제로가 처음 이번에 나온 건가? 근데 이번에는 인간하고 아예 바둑이 게임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게임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저번 알파고는 그 기존에 바둑 기사들이 뒀던 걸 최종 분석해서 그대로 분석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다 입력한 거래. 이게. 근데 새로 나온 알파고 제로는 그 인간의 성격을 다 버려버렸대. 알파고의 사례를 보듯이 너무 기존에 얽매여 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버려야 되는 이제 시기가 비로소 오지 않았느냐. AI를 분류를 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선택을 많이 받는 이론이 강 AI하고 약 AI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어벤져스 다 보셨죠? 그 거기 보면은 울트론이라는 악당이 나오고 악당 인공지능이 나오고 자비스라는 아이언맨의 그 비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비스가 있잖아요. 그 자비스는 약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비스는 명령한 것들만 해요. 근데 울트론은 이제 본인이 계속 학습을 하고 뭔가 침투할 방식을 찾고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고 약간 이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강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분류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기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저커버그는 자기 그 자비스라는 시스템을 집에 만들어놨어요, 실제. Morning, Jarvis. So you only have 5 meetings. Mark, your parents are coming in. 강인공지능하고 약인공지능이 과연 빠른 시일 내에 아니면 뭐 먼 미래에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인터넷이 만들어지는 게 뭐 한 13년, 모바일 인터넷 보급하는 더 짧게, 점점 짧게 도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바로 당장 한 5년 이내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사람의 경험이 변화가 가장 필요하지 않나 보거든요. 차에 자율주행차를 설치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카메라 설치해갖고 거기에 기능만 넣으면은 내 차도 자율주행차가 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누가 하나 책임질러 하지 않을 테고 다른 부차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정의내린 게 없다 보니까 기술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받아들이는 경험의 차이인 것 같아요. 법원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획일적이에요. 한 명을 살리기 위한 내가 어떤 임무를 했다고 하면 5명이 죽을 수 있는 거지.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도 계속 경험이 축적되고 하면은 인간의 감정과 다르지 않게 판단의 기준도 생기고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인간들한테 이 지구를 맡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강인공지능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기사를 읽었는데 강인공지능을 실험하는 그런 회사에서 이제 강인공지능에게 미션을 줬어요. 너의 롤모델을 찾아봐라. 롤모델이 뭔지 아세요? 손오공이라는 거예요. 서유기의 손오공. 사실 그 프로그래밍 기반에 이런 명령이 있대요. 이제 인간을 공격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하에서 본인이 내린 최선의 판단이 손오공이었던 거예요. 손오공이 약간 인간 같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뭔가 지배받는 존재잖아요. 인간이 과연
그 인간을 초월할 수 있다, 인간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우고 개발을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해도 정말 대화가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창구에만 다 앉아 있고 그 본점에서 그 본인 데스크에만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극을 받을 일이 쉽지 않은데 디지털 쪽으로 정말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좀 자극을 받을 수 있었고 거기서 얻었던 결과물들을 오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조금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고민이 더 많아지는데 그런 고민들이 조금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고민들이니까. 저는 좀 더 이런 대화를 많이 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끼리라도 뭔가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면 더 많은 좋은 생각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